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정말 요즘은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금리 부분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빛의 속도로 대출 관련 부분에서 렉이 걸리기 시작하게 되죠. 지금 경기 체감도라는 것이 그저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머나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직접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개인 유동성 위기로 전해져 오는, 어찌 보면 지진보다 무서운 여파를 남길 수도 있어요. 영끌족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렇게 개인 유동성이 작은 나비 날개짓 같으면서도 동시에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여파가 거의 쓰나미급으로 개인 자산을 삼켜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뭐 대공황 이래로 최악의 사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연 7%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로 최고 지표를 찍고 있는 수치를 할 수 있죠. 이유는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마치 부스터를 단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이 5.75%까지 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8%를 찍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게 그냥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2%를 지나서 4.3%를 찍게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렇게 오르는 국채금리는 바로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담대금리 8% 선, 미국 국채금리 마지노선이 4.3%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정말 미국 주담대금리는 8% 선을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시그널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국채금리가 꿈틀거리게 되고 연동해서 대출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공포의 고금리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봐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올라가는지를 한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더욱 심각한 건 이게 그냥 정점의 수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간 단계의 지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초반에 언급한 대로 국채금리가 5%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중국이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미국 경제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경제 낙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중국이 저렇게 침체 국면에서 비틀거리는 상황인데 미국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국채금리는 5% 선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증시는 약세장을 거치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왜 미국 국채금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요? 당연히 이게 내가 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오는 개인 유동성에 지대한 체감도를 주기 때문입니다. 4D 영화관에서처럼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죠.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바로바로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미국 금리는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이 불면 갈대는 눕기 마련이죠. 한국 대출 금리는 당연히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이후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은행채 금리는 이미 5월 말부터 4%대로 올라선 상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상단 7%까지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년물 금리는 전날 기준 4.4%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은행채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코픽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금리에도 지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결국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게 되면 지금 부동산 규제 활짝 열어젖히고 대출 관련 부분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동하게 됐는데 고금리 당장 우리 눈앞에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외치고 신고가가 나왔다고 소리를 쳐도 국내 해외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높아버리면 호재고 나발이고 그냥 집값은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있는 거죠. 무조건 집값은 2022년 워낙에 죽을 쓴 뼈아픈 히스토리를 덮고 싶은 마음에 다시 살아난다고들 하지만 대세는 절대 꺾을 수 없는 흐름이죠. 여름이 지랄맞게 덥다고 해서 9월이라는 가을 기운이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삼복더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다 해서 가을이 여름 되겠습니까? 대세 상승이라는 더 나아가 대세 반등이라는 분위기는 올해 초반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너무나 교묘하게 꼬여버린 국내 가계부채의 부실과 함께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초라한 부실체력, 게다가 대외적인 유동성 대변화가 맞물려 있어서 이건 뭐 여지없는 위기로 가는 트램에 몸을 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웃나라인 중국의 부동산 자산이 GDP 25%나 되죠. 그 정도로 부동산에 몰빵을 한 경제적 구조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그룹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엄청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서 거의 부동산 현장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가 공시률 30% 넘어서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표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체감도가 느껴지고요. 집값은 그야말로 반토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웠던 중국 경기는 소비 심리마저도 얼어붙게 만들면서 거의 중국 경제가 그 자리에 드러눕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대부분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는 그냥 손실 덩어리 그 자체, 아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남일 아니라는 얘기고요. 급한 불 끄자고 인민은행이 제로금리로 소화기를 뿌렸지만 이게 벌써 지난 11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부실이 최대 규모의 중국 부동산 그룹에 터진 것 보세요.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51조 투입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질 못할 건 뻔하고요. 이렇게 중국이 상당한 위기에 있다면 우리 사정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별다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는 진단도 있지만 국내에서 투자한 자금 회수 부분 깜깜이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도 안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로 보자면 중국이 조금만 경제적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바로 우리나라부터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당장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서 잠재 경제 성장률도 최저점을 찍을 판인데 위안화 대리통화 역할을 했던 원화는 자동으로 약세 현상을 볼 수밖에 없고요. 들어왔던 외화 자본 투자금은 고스란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달러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 더욱 낼 겁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시중은행이 냄새를 잘 맡아요. 치고 빠지기 잘한다는 거죠. 벌써 주담대 50년 상품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농협이 50년 주담대 상품 중단했습니다. 이게 정말 서글픈 게 2달도 안 돼서 한도 2조 원을 소진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불티나게 팔려 나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대출받은 사람들 돈 땡길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샘플로 따지면 50년 주담대를 받게 되면 그것도 지금 금리 4%대 5억 원을 받게 되면 매월 192만 원을 상환해야 되고 이걸 10년간 갚아도 원금 4천을 못 갚게 됩니다. 이 정도인데 2달 만에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죠. 시중은행도 슬슬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하고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참에 분양가 이빠이 땡겨서 한두 달 만에 1, 2억씩 올리는 분양단지들 수두룩하잖아요. 특히 서울에선 거의 이런 말이 파다할 정도로 건설사들이 아무리 분양가 올려도 분양 완판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경기 쪽 분양단지들도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집 공고 나온 광명, 소화, 소규모 단지인데 30평대 8억을 뚫었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용인은 해도 너무해. 여기도 비역세권인데 9평 8사제곱이 8억을 뚫었습니다. 겁을 상실했죠. 대전에서 브랜드 아파트 8사제곱 7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아마도 집값 하락이 본격 시작이 되기 전 미친 듯이 가격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축은 집값이 엄청난 반등을 이룬 것으로 나오는 소식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착시를 주는 효과죠. 이때 사지 않으면 그냥 나락가겠구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솔직히 상급지 강남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도곡 렉슬 40평대 최고가 41억에서 33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8억 정도로 낙폭이 크죠. 그리고 반포미도 1차 30평대 최고가 28억에서 23억으로 하락했습니다. 5억 정도의 낙폭. 서초 쪽 아크로 리버뷰 30평대 최고가 37억에서 30억으로 떨어져서 7억 이상의 낙폭을 보입니다. 그리고 강남 쪽은 대형 평수 신고가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압구정 현대
40평대는 최고가 47억에서 40억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권이 8억을 뚫는 분양가 내놓을 만한가요? 성남시 중앙 힐스테이트 1차 40평대 최고가 13억에서 8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시흥 100옷, 여기 심각하죠? 호반 서밋 플레이스 10억 최고가의 전세가와 비슷한 5억 거래도 나왔어요. 반토막이죠. 화성시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전세가까지 내려온 매매가 4억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말로 갈수록 상급지부터 줄줄이 하락장선에서 왔다 갔다 경기권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 분위기의 스타트, 낙폭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질 정도로 집값이 눈에 띄게 빠지는 형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걱정 없다는 낙관론이 우르르 무너질 정도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준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